자, 계속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그 주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즉각 대북 규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보고받았고 모든 국가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계기로 삼자, 이런 브리핑 내용을 내놨습니다. 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다. 매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강력한. 근데 이번에는 더 강력한이 좀 의미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강력한이 뭘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건가요? 5월 4일 날 네. 미국 하원에서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행정부가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대북 제재 법안을 강력히 시행을 해서 북한을 옥죄겠다. 네.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금전적인 그런 외화가 들어가는 거 다 막아내고 북한이 결국은 손을 들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테러 지원국 지정도 포함된 그 제재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 중에 깜짝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매체와 인터뷰할 때 꼭 비밀스러운 내용을 암시하는 말을 툭툭 던지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어젯밤 11시에 놀라운 합의를 이뤄냈다. 자, 놀라운 합의.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지금 주변 정황과 유추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한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12일인데요. 네. 그날 일어났던 것이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무역 협정에 대한 어떤 이제 예비 협정을 이제 타결을 지은 건데 네.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뭘까요? 저 당시에 이태리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다가 저런 말을 했는데요. 네. 저건 아마도 중국과 경제 문제에서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100일 동안 미중 간에 협의를 해서 대미 무역 적자를 중국이 줄이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중국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해서 놀라운 합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무역 관계에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도 왜 광우병 파동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미국산 소 때문에 중국 인구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13억, 14억이. 네. 미국산 쇠고기를 14년 만에 다시 사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가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달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또 툭 던졌습니다. 트럼프가 두세 시간 전에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 의미 있는 움직임이 뭐냐라고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툭툭 내뱉는 트럼프 스타일. 맞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미를 가지고 또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죠. 네, 그래서 일본의 TBS가 보도했던가요? 네. 그래서 그 보도를 했는데 18일 날 20날 우리 실험하겠다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절대로 안 된다, 봉사하겠다 그래서 못했다라는 건데 네. 그 15일 날은 태양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글쎄, 저거 통보를 그전에는 5차 실험 때는 안 하고 했다며요. 네. 저 통보한 거는 안 하겠다는 뜻인 거 아니에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겠다. 통보도 안 하고가 아니라 네, 과거에 실험할 때는 아닐까요? 중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한번 기회 준 거죠. 미국한테 잘 보이라고. 아하.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네. 근데 트럼프는 그거 받으면 자기한테 국민한테 대국민한테 자랑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과거 북한은 진짜 중국 통보도 안 하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게 했는데. 네. 그 당시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세 시간 전에 국경에서 중국 국경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시진핑이 매우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북한이 핵실험 통보를 했고 그 핵실험 통보에 대해서 북한을 자제시키면서 그 내용을 미국에 알려줬다.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그건 좋습니다. 좋다면은 지금 어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쯤 손 스파이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통보했는데 중국이 막았다라는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쏜 건 아무 얘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떨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는 동창리에서 미사일 쏘는 것은 위성이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은 통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핵실험할 때는 통보한 적이 있고 또 통보 안 할 때도 있는데 네. 요번에 통보를 하고 나서 핵실험 정말 하려고 그랬는데 네. 중국이 너무 세게 나오는 거죠. 아하. 국경을 봉쇄하면 무역이 봉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 북한이 굶어 죽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네. 국경 봉쇄는 이게 원유뿐만 아니고 북한이 식량도 중국에 다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그럼 식량을 정말로 차단해버리면 정말로 굶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중국이 조금의 협박, 압박만 해도 북한이 그 말 때문에 핵실험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사일 발사로 전향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자, 지금 1대1로 지금 포럼, 정책 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박병석 단장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시진핑과의 1대1 면담이 성사가 됐고 거기에는 한 120여 명의 30개국의 120여 명의 사람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박병석 단장이 직접 만났다고요. 시진핑과. 네. 그렇습니다. 14일 저녁에 1대1 면담을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정상 포럼에 참석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 대표 단장의 박병석 의원이 이 시진핑 주석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중국 측에서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 탕자슈안 전 국무위원이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표 단장을 1대1로 만난 것은 한중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네. 그만큼 한국 측을 배려하고 있다. 1대1 면담에 대해서 그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병석 단장. 자,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대단히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을 했고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이념에 관해 높이 평가한다. 공통점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한중 관계는 고도로 중시돼야 하며 한중 관계 발전은 양국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도 중요한 요소다라는 강조의 말도 있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실한 얘기 같은데요. 중국 측의 얘기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전달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자, 중국 얘기부터 보면은 네. 시진핑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념과 뭐 철학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남북 대화를 또 강조하시고 또 육자회담을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중국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근데 중국도 자기들이 육자회담 의장국이거든요. 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육자회담이 개최되는 건데 바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념과 철학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박병석 얘기는 또 우리 이정현 의원께서 저는 이게 떠오릅니다.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불과 한 달 후인가 상해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상해 네. 엑스포. 그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그때 호진타워였죠. 중국 네. 주석을 만나가지고 북한을 어째 하겠다고 했었죠. 네. 가서 근데 여러 나라 정상이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정상과 정상회담 때는 내가 중국어를 잘해도 중국어 안 쓰잖아요. 통역을 쓰지 않습니까? 이중통역하죠. 그럼 10분 아니라 1시간을 이야기해도 시간은 별로 이야기가 짧은 겁니다. 네.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터진 게 뭡니까? 가을 달에 연평도 표격전이 또 일어났었죠. 네. 그리고 뭐 그때 중국의 다이빙공가요? 그 외교 담당하는 상무위원이 날라와서 한국 가지 말라고 오히려 억제하고 했는데 저는 박병석 단장께서 가셔갖고 이제 저렇게 10분을 만났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는데 네. 저는 그냥 의례적일 거다. 그렇게 해서 어떤 중국도 한국 관계를 중국이 오히려 자랑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네. 그렇게 쿨하게 보는 것도 우린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대1로 포럼에 박병석 단장이 가서 시진핑과 1대1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자, 중국 특사로 이해찬 의원이 지금 파견이 될 걸로 확정이 됐는데 중국 관영 매체가 이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였다고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한국시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한국이 전직 총리,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특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전직 총리를 중국 특사로 보냈다. 한국이 중요 인물을 선택한 것은 얼어붙은 중한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한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약간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명분을 상당히 좀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전직 총리급을 이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지금 중국에서 우리 여행 관광객도 못 오게 하고 뭐 롯데니 뭐니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중국에서 압력받은 게 지금 얼마나 큽니까? 사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이 금방 이랜다고 이래고 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미국 관계는 중국 관계는 일본 관계는 북한 관계는 러시아 관계는 정말 확고한 전략을 서가지고 행동해야지
이 외교 말을 굉장히 어렵고 제가 볼 때 중국 사람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네. 한문 해석도 어렵고 저 중국 사람들 저 심리를 정확히 해석해서 대응해야지 뭐 금방 그럼 그럴 것 같은 지금 빨리 저 우리한테 들어오는 압박부터 다 해제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정공 전 NSC 정보관리실장님, 그리고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그리고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요 세 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동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그리고 강경석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